자, 이번 시간에는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개념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객체라는 것도 굉장히 자바스크립트에서 중요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함수가 중요한 이유는 스코프라든지 실행 컨텍스트, 클로저, 생성자 함수에 의한 객체 생성 방식, 메서드, 그리고 디스, 프로토타입, 모듈화 등이 모두 함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런 개념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는 것인데, 이런 핵심 개념들에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이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따라서요, 이 함수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나머지 개념들의 이해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이 함수라는 개념은 원래 수학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에서 함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수학에서 함수란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터넷을 찾아보면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이 나열되어 있던데,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수는 수학에서 함수예요. 자,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보내는 일련의 과정들을 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입력과 출력입니다. 즉, 수학에서 함수는 입력을 받아들여서 그 입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을 내보내는 어떤 하나의 일련의 과정을 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fx, y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 함수의 내용이 바로 x와 y를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 이 x와 y는 입력을 받아들이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함수의 내부가 이쪽이 함수의 내부라고 할 수 있는데, 함수의 내부로 값을 받아들이죠. 즉, 입력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2와 5라는 입력을 함수 내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 x로 전달되어지고 5가 y로 전달되어지면 그 2와 5라는 입력이 함수 내부로 전달되어져서 이 x가 2로 결정되어지고 y가 5로 결정되어져서 7이라는 값을 만들어서 그 7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즉, 2와 5라는 값이 이렇게 함수 내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가 함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인풋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아웃풋이 있는데, 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함수의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2와 5라는 입력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함수 내부로 2와 5를 전달하는데, 그때 2와 5를 받아들여주는 변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역할을 하는 게 x와 y죠. 그러면 이 x와 y가 하는 일은 함수 내부로 값을 전달받는 일이고, 전달받은 값을 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수행해서 결과값을 만들어내서 반환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수학의 함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함수도 수학의 함수와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이 함수 있었죠. 두 개의 인풋을 함수 내부로 전달받아서 그 합산을 한 결과물을 출력하는 이 수학적인 함수를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이 함수를 생성하는 방식을 함수 선언문이라 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은 꽤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함수 선언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이게 함수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수학적 함수에서는 이름이 없었는데 그냥 이 f는 이 f를 이름이라 할 수 있겠네요. 펑션이라는 뜻의 f를 썼는데, 자,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값으로 취급이 되어집니다. 함수는 객체이고요. 값으로 취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값을 식별해내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자의 역할을 하는 이런 함수의 이름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를 적어주고요. 중가로를 적어주고, 소가로죠. 소가로를 적어주고, 외부에서 함수 내부로 입력을 받아들이는 변수 x와 y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 변수를 매개 변수라 합니다. 매개 변수는 외부에 있는 값, 즉 이 함수 내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이 문을 실행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입력이 되어져야 할 값들을 받아들여주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를 정의하고 그리고 코드 블록을 적어줍니다. 자, 우리 제어문에서 코드 블록 살펴본 바가 있는데 함수에서도 코드 블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코드 블록은 0개 이상의 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함수 내부에서도 0개 이상의 문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용어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는 키워드,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화살표 함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화살표 함수에서는 펑션이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함수 생성 방식을 살펴보기보다도 가장 일반적인 함수 선언 방식인 함수 선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함수 선언문에서는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수명이 오고요. 이 함수명 또는 함수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명은 이 함수도 값이기 때문에 메모리 안에 저장이 되거든요. 이 메모리 안에 저장이 되어지는 함수라는 값을 식별해내기 위한 식별자입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들의 리스트, 컴마로 구분이 된 매개 변수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소가로 안에다가 나열을 해줍니다. 지금은 2개를 선언해 놓았는데 0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적어주는데 너무 많이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중괄호로 문들의 나열을 써주시는데 이 중괄호로 이렇게 만들어준 이 부분을 코드 블록이라 하지만 함수의 경우에는 함수 몸체라고 함수 바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코드 블록이라고 부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코드 블록 뒤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미콜론을 붙여주지 않았죠. 따라서 여기에 세미콜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return이라는 키워드 뒤에 이런 식으로 표현식이 왔습니다. 이 표현식이 결국은 반환되어지는 반환값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함수 정의라 표현합니다. 함수는요, 정의만을 가지고는 실행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함수 호출이라는 명시적인 함수의 실행을 지시하는 구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함수 호출을 통해서 이 함수가 실행되어지게 되죠. 자, 이 함수 호출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 호출인데요. 이 add라는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2개의 값이 필요합니다. 자, 2와 5라는 값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2와 5를 인수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argument라고 하고요. 이 2와 5라는 값이 이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되어지겠죠. 2가 x에 전달이 되어지고 이 5가 y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 x와 y는 변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자바스크립트의 변수입니다. 따라서 2와 5라는 인수가 이 매개 변수에 전달되어진다라는 의미는 2와 5가 x와 y라는 변수에 할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이 인수가 함수 내부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2와 5가 이 매개 변수 x와 y에 할당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이 매개 변수는 이 코드 블록 내에서 유효한 지역 변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x를 참조해 보면 이 2가 할당되어졌기 때문에 이 x는 2로 평가되어지고 이 y는 5가 할당되어졌기 때문에 5로 평가되어져서 2 더하기 5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7이라는 평가 결과가 도출되어지고 이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 외부로 반환값이 반환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add 2,5는 숫자값 7로 평가되는 이것도 하나의 표현식입니다. 따라서 이 함수 호출문을 변수에 담으면 그 변수에는 7이라는 이 반환값이 할당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